원주 학생 여러분, 종국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키며 오늘은 고난도 이용독해 빈순서법 전략편 글의 순서 포인트 3에 Read and Apply 2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 자료 출력해 저랑 같이 봅니다.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Read and Apply 단어 2 보겠습니다. 먼저 Objective는 명사는 목표라는 뜻이고 형용사는 객관적이라는 뜻이 있죠. 반대는 당연히 Subjective가 되겠죠. 주관적인. throw는 던지다란 throw the ball, 공을 던지다. throw the enemy 하면은 적을 맹렬히 쓰러뜨리다. 이 2번 뜻으로 쓰였어요. 자, blind A to B 하면 A에게 B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인데, 자, 예를 들어서, blind oneself to 하면, 무엇을 스스로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무엇을 보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최근에 모국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커맨더는 지휘관, 사령관, 뭐 이런 뜻으로 썼어요. 스트래티지스트는 전략가고, 택티시언은 전술가죠. 스트라테고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스트라테고스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장군을 스트라테고스라고 했었어요. 스트라테고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매년 10명씩 장군을 뽑았어요. 투표로. 그러면 그 10명 중에 장군 중에서 매달 1명씩 돌아가면서 총사령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2명이 남죠. 2명은 추첨을 해가지고 2명 뽑아가지고 총사령관을 또 돌아가면서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스트라테고스, 즉 장군으로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테네의 위대한 지도자 페리클레스였죠.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니까. 장군이 하는 일은 전략을 짜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isolate는 고립된, 외딴, 단 하나에 여기서는 3번 뜻으로 쓰였어요. 자, transcend는 초월하는 뜻이고 famously, 훌륭하게, 멋지게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봅니다. capture 갑니다. CAPT, CEPT, CEIVE 이런 것들은 다 take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져오다 그런 뜻이니까 주인의 관심을 사로잡다, 포로로 잡다, 포착하다, 점유하다 4가지 뜻이 있어요. 별표 3개입니다. 자, 여기 제가 예를 써볼 테니까 여러분은 각각의 예가 몇 번 뜻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Capture the enemy soldiers. 그 다음 capture the imagination. 그 다음 capture the city. capture the mood. 자, 첫 번째 capture the enemy soldiers 하면 적군을 포로로 잡다. 2번 뜻이 되겠죠. 그 다음 capture the imagination 하면 상상력을 사로잡다. 첫 번째 뜻이 되겠고, capture the city 하면 도시를 점령하다. 4번 뜻이 되겠고, capture the mood 하면 분위기를 포착하다. 3번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phrase는 그, 관용구, mere, 단지 뭐뭐에 불과한, just, only, 뭐 그런 말입니다. entertain은 실제, representative 하면 명사로는 대표자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로는 대표하는.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죄송합니다. 빠졌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빠져 있습니다. national, 대문자 na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national representative 하면 미국의 하원의원입니다. 네. senator, 그러면 미국의 상원의원이에요. 이 senator란 말은 senate가 상원입니다. 그리고 하원은 the House of the Representatives. 이게 하원입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줄여서 그냥 the house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원이 되겠죠. 세니트는 the senate는 상원입니다. 이 상원이란 말은 앞에 SEL이 어떤 의미냐면 older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senior 그런 것처럼 요거는 고대 로마의 원로원을 세나투스라고 했었어요. 고대 로마의 원로원. 이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이란 나라가 고대 로마 그 고대의 그 당시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졌던 로마 제국을 계승한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로고에 보면 이렇게 흰머리 독수리가 나오죠. 대머리 독수리가 아니고 어쨌든 흰머리 독수리인데 원래 쌍두 독수리가 로마 황제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상징 로고가 쌍두 독수리였던 것을 살짝 비슷하게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의 이름도 세나투스가 고대 로마의 원로인데 여기서 비슷하게 가져온 것이 미국의 지금 현재 상원이고 상원이는 세니터가 되겠죠. 자, 여기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onstitutional 하면 헌법상의 합헌적인 조직상, 여기서 조직상의 그런 뜻이 있고, transmit는 전달하다, 전송하다, confrontation은 대치, 대립. front가 함께 모이는 거죠. A의 앞부분과 B의 앞부분이 서로 함께 맞닿아 있으니까 대치, 대립이 되겠죠. 자, attribution은 이걸 먼저 볼게요.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덕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있어요. A가 B에 속한다고 여기다. 그래서 attribute A to B의 동의어가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scribe A to B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1번 뜻과 2번 뜻이 둘 다 있어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덕으로 여기다, 또 A가 B에게 속한다고 여기다. 두 가지 뜻이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세 개, owe A to B는 1번 뜻만 있고, impute A to B도 1번 뜻만 있고, accredit A to B.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 A, C를 빼고 또는 credit A to B도 1번 뜻만 있어요. 아시겠죠? 뭐 탓으로 돌리다, 덕으로 여기다. 근데 요것은 또 순서를 바꾸면, credit B with A에도 똑같아요. B에게 A라는 공적을 돌리다 말이니까 똑같아요. A를 B에 덕으로 돌리다 똑같죠. 정리합니다. attribute A to B는 ascribe A to B 뜻이 두 가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가 B에 속한다 여기다. 따라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가 명사가 되면 attribution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기를 한자어로 귀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어디로 돌아간다. A가 B에 속한다고 여기다 라는 동사 뜻에서 명사 attribution이 되면 속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내려갑니다. eventual 하면은 궁극적인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 정리를 마무리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and apply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부터 봅니다. 제시문 첫째 줄. 여기가 동격이죠? 콤마를 써서. 자, blind A to B 이렇게 썼죠. A로 하여금 B를 보지 못하게 하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줄. 전투의 목표, 즉 적을 쓰러뜨리다가 되겠죠. 적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 적이 무방비인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휘관과 심지어 전략가들로 하여금 전쟁의 더 큰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여기 isolated라고 썼는데 요거는 뒤에 나오죠. only one, 즉 같은 뜻이니까 단 하나뿐인, 아까 단어책에서 했었죠. 전쟁은 단 하나뿐인 행동이 아니고
요 뒤에 빨간 어퍼펜 드시고 요 뒤에 잘 보세요. no 뒤에 비동사 뒤에 주어를 썼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o neither 도치죠. so neither 도치 정리하겠습니다. so neither 또는 nor 플러스 비동사 뒤에 주어를 쓰든지 그러니까 so be 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뒤에 주어를 씁니다. so be 주 이렇게 쓰든지 so 조주 쓰죠. so be 주 쓰면 I am hungry 그러면 상대방이 so am I 그죠? 나도 배가 고파. 나 요즘 공부 열심히 해. I work hard these days 하면 so do I 그러죠. 이 조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여기. 자, can, may, will 따위의 일반 조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완료를 나타내는 have 조동사가 있죠. have, has, had 또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음. 비동사도 아니고 일반 조동사도 아니고 완료할 때 have 조동사도 없으면은 do 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do, does, did. 됐죠?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지금 neither 죄송합니다. neither가 아니고 nor네요. nor be 주. 요 순서로 썼죠. nor be 주. 됐죠? 그렇게 해서 어순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은 결코 단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또 전쟁은 결코 단 하나의 결정도 아니다. 됐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 화면 정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전쟁의 더 큰 목적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갖다 어디서 받았어요? 전쟁의 더 큰 목적이라고 받았죠. 그죠? 자, 현실 세계에서 전쟁의 더 큰 목적은 항상 정치적 목적입니다. 그 다음 이 정치적 목적은 무력의 사용을 뛰어넘습니다. 자, 이 초월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목적이 이게 전쟁의 목적이고 무력의 사용이라는 말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그런 뉘앙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이 수단을 한참 초월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통찰은 클라우비츠의 가장 유명한 어구인 전쟁은 다른 수단들에 의한 정치의 연장일 따름이다 라는 가장 유명한 어구에 의해서 멋지게 포착되고 있다. 이 포착하다죠. 해석을 할 때 독일어를 갖다 영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번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전쟁은 다른 수단의 정치의 연장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다르게 해석하자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외교의 연장이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알아두시고 클라우제비치가 쓴 전쟁론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좀 이따 제가 문제 다 푼 다음에 배경식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여기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 이 정치란 말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기 정치적이기 위해서 A로 연결되죠. 여기 whatever절이 있죠. 네. 양보절인. 자, 보겠습니다. 여기 will은 여기서 의지라는 뜻입니다. 자, will은 첫 번째 의지, 두 번째 유언적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 의지의 뜻입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상의 형태. 자, 이 조직상의 형태는 정치적 실체의 조직상의 형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 실체의 대표는 예를 들자면 국가죠. 그죠? 그 국가의 조직상의 형태의 예를 들자면 이것이 군주국, 즉 왕국이냐 또는 뭐 공화국이냐
또는 연방국가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실체 또는 어떤 정치적 실체의 대표자는 그 조직상의 형태가 무엇이 되건 간에 어떤 의도, 즉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의도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무력을 사용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벌이는 게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할 때는 그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엔 주로 뭐였죠? 뭐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한다. 또는 최근에는 핵무기 확산을 저지한다.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한다. 뭐 이런 어떠한 의도를 분명히 앞에 드러내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색깔을 바꿔서 의지를 가진다 그랬는데 의지가 여기서 어떤 한쪽의 의지란 말로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 딱 보시고 답이 뭡니까? 아하,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구나 해서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연습이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쪽의 전쟁의 한 당사자 한쪽의 의지는 적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시점에서. 그리고 이 전달은 공개적으로 전달돼야, 여기서 위라고 해야죠. 그 의지라는 것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전달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transmitted를 communicate로 바꿨었죠. 자, 그리고 be attributed를 썼어요. 뭐뭐로 다시 돌려지다. 또 뒤에 또 썼죠? 똑같이. 전치사고. 자, 폭력적인 행동과 그것에 더 큰 이거 뭐 아까 얘기한 그 뭡니까? 무력의 사용이란 말이 있었죠? 그죠? 예. 이 무력의 사용. 그것을 바꿔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폭력적인 행동과 그 행동의 더 큰 정치적인 의도는 반드시 또한 대치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시점에서 한쪽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너희가 대량 상살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치는 거야. 라든지 너희가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치는 거야. 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줄 봅니다. 궁극적인 귀인, 이걸 이렇게 바꿨었어요. 남 탓하기. 적에게 탓을 돌리는 궁극적인 그 귀인이 없는 어떠한 전쟁도 역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썼습니다. 역사상 모든 전쟁은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탓하는 것, 너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 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치의 전쟁, 온 크리게 전쟁에 대해서. 자,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은 1800년대, 1860년대 이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게 되죠. 그 이전에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영토인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사상가였어요. 주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고 대표적이 전쟁론입니다.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치가 주장한 내용은 이겁니다. 전쟁의 본질은
세 가지 힘의 상호작용이라고 봤어요. 이거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힘의 첫째는 어떤 감정과 열정. 두 번째는 우연성과 확률. 세 번째는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이성. 이 세 가지 힘의 상호작용이 전쟁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럼 각각을 담당하는 주체가 있어요. 감정과 열정은 국민의 분노라든지 종교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오한다든지 또는 복수심, 이전 전쟁에서 증거 복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국민의 감정과 열정을 얘기하는 거고, 우연성과 확률은 양쪽 군대가 전략 전술에 따라서 폭력적인 그러한 행동을 해도 그것의 결과는 상당 부분 우연성과 확률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비 잘해도 전쟁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정치적 목적과 이성은 이거는 양쪽 나라의 정부가 맡는 역할이죠. 정치적 목적을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이것을 선전선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막기 위해서, 또는 압제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온 어구가 있었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그럼 그거 제일 유명한 어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번째로 유명한 어구가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너의 의지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는 것은 너의 의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너의 의지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절대로 너의 의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read and apply 2번. 제시문에서 전쟁의 더 큰 목적이라는 어구가 나왔으니까 B에 가서 전쟁의 더 큰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 한쪽의 의지가 전달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A로 갔다가 그 다음에 C로 가죠. B, A, C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상킴형. 오늘은 고난도 유용도 캡 비준사법 전략편 글의 순서 포인트 3에 Read and Apply 2번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5월 말과 6월 달 공부에도 포스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